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무엇이고 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스토어드 펑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스토어드 펑션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시저고요. 그리고 RDBMS에서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되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인데요. 두 정수의 곱셈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딜리미터를 달러 표시 두 개로 바꾼 이유는 프로시저를 정의를 할 때 프로시저의 바디 부분에서 명령문을 적어주면 그 뒤에 세미콜론을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딜리미터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딜리미터는 세미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을 만나는 순간 프로시저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딜리미터를 세미콜론에서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준 뒤에 프로시저를 크리에이트 하고 그 뒤에 바꿔준 이 딜리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프로시저의 작성이 끝이 났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딜리미터를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정수의 곱셈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먼저 create 프로시저라고 적어주고요. 그 뒤에 프로시저 이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라미터를 적어줘야 되는데 두 정수의 곱셈 결과를 구해야 되니까 두 정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와 B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둘 다 인테저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는 인풋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in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아웃풋 파라미터를 적어줘야 됩니다. 곱셈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을 하기 위한 아웃풋 파라미터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ou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파라미터의 이름은 result라고 하고 그 타입은 integer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명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in이라는 키워드와 out이라는 키워드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in이나 ou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디폴트로 이 파라미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input 파라미터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in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 a와 b를 input 파라미터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out 키워드를 생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result라는 파라미터를 input 파라미터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out이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는 끝이 났고 그러면 이제 body 부분을 보면 여기서는 쉽습니다. 자, input 파라미터로 정의되어 있었던 이 a와 b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곱셈 결과를 output 파라미터인 이 result 이 부분이죠. 이 result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는 s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곱셈의 결과가 이 result라는 아웃풋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ody 부분의 구현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콜 뒤에 우리가 정의했던 이 product라는 프로시저 이름을 적어주고요. input 파라미터에 5와 7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7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저장한 result 변수를 넘겨줘요. 지금 이 골뱅이 표시를 붙이면 그 뒤에 적혀져 있는 이 result는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실행을 한 뒤에 이제 아웃풋 파라미터로 전달한 이 result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select 뒤에 이 result라는 변수를 적어주고요.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5 곱하기 7의 결과인 3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input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특이했던 부분은 output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 프로시저의 결과를 output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 이게 이 예제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수를 맞바꾸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swap입니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두 정수의 값을 바꾸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딜리미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거니까 바로 프로시저를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create 프로시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명을 이렇게 swap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앞에 예제에서는 in과 out이라는 키워드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in, out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얘는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가 되냐면 자, 여기 이렇게 a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와 b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어요. 둘 다 인테저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in, ou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a와 b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기에 값을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in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그 파라미터의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out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는 호출할 당시에 값을 전달받을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그 프로시저의 값을 반환할 때 그 반환하려는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in, out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inOut으로 파라미터를 정의하게 되면 호출하면서 이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반환값을 파라미터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를 사용을 하는 바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temp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a의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해둬요. 그 다음에 b의 값을 a에 저장을 하고 이제 b에는 temp에 저장을 해뒀었던 a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body에 대한 구현은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begin과 end 사이에 body를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swap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집어넣고 b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swap이라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해요. 그때 이 a와 b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select를 써주고 그 뒤에 a와 b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는 a에 5가 있었고 b에는 7이 있었는데 이제는 a에 7이 있고 b에 5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기 전과 호출한 후에 a와 b의 변수값이 달라진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swap을 정의를 할 때 파라미터의 키워드를 inout을 붙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각 부서별 평균 연봉을 가져오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이렇게 create 프로시저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get department average salary라는 그런 프로시저 명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begin과 end 사이에 실제 이 프로시저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얘는 각 부서별 평균 연봉을 가져와야 되니까 group by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employee 테이블에 있거든요. 이 employee 테이블에는 department id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group by를 통해서 department id로 묶어주고 그러면 각 그룹별로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서 각 부서별 id와 함께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select 문을 작성을 해주면 이 MySQL에서는 따로 return 키워드나 혹은 output 파라미터를 쓰지 않아도 얘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결과를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이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콜과 함께 프로시저 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평균 연봉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null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임직원의 부서 정보가 아직 없는 경우에 그런 임직원들만 묶어서 평균 연봉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프로필 닉네임을 바꾸면 이전의 닉네임을 로그에 저장을 하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user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이렇게 ID 정보와 닉네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D가 1인 유저의 닉네임은 딩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닉네임 로그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얘는 어떤 테이블이냐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닉네임을 로그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셀렉트 문으로 조회를 해보면 ID 1번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메시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었던 거죠. 언제까지 사용을 했냐? 2022년 7월 12일 16시 55분 45초까지 이 메시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 유저스라는 테이블과 닉네임의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닉네임 로그스라는 테이블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이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프로필 닉네임을 바꾸면 기존의 닉네임을 로그에 저장을 하고 그 뒤에 새로운 닉네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create 프로시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저는 change 닉네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인테저 타입의 유저 아이디와 문자열 타입의 newnic이라는 파라미터를 적어줬습니다. 여기에 따로 in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면 디폴트로 in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파라미터 모두 input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ody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존의 닉네임을 닉네임 로그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닉네임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유저스 테이블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그 유저의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현재 시간은 업데이트되는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셀렉트 문을 통해서 기존의 닉네임 정보를 가지고 왔다면 그 닉네임 정보를 이 닉네임 로그스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insert into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sert into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닉네임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닉네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유저스 테이블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그 유저의 닉네임을 새로운 닉네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ody 부분에 이렇게 구현이 끝이 났으니까 이 change 닉네임을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콜을 통해서 change 닉네임을 호출을 하고요. 이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을 보면 id가
아이디가 1인 사용자에 대해서 그 닉네임을 지단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먼저 유저스 테이블을 셀렉트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가 1인 사용자의 닉네임이 지단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의 닉네임이 딩요였는데 지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닉네임이 로그스 테이블에 잘 저장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셀렉트 문을 수행을 합니다. 닉네임 로그스에 대고 셀렉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직전의 닉네임이었던 딩요라는 닉네임이 이제 이 닉네임 로그스에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스톨드 프로시저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좀 더 복잡하게 스톨드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을 통해서 분기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반복문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에러를 핸들링하거나 의도적으로 에러를 일으키는 등의 다양한 로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톨드 프로시저와 스톨드 펑션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SQL 서버,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이 4개의 RDBMS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보시다가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틀린 부분이 보이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 뒤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톨드 프로시저와 스톨드 펑션의 차이는 뭐냐? 먼저 크리에이트 문법을 보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프로시저라고 시작을 하고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펑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부터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값을 반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할 수 있냐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즉 이런 식으로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결과 값을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상태 코드 반환용으로 인테저 정수를 리턴 키워드와 함께 쓸 수는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얘는 상태 코드 반환,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가 성공을 했으면 0을 리턴하고 실패했으면은 왜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1을 리턴하든 2를 리턴하든 그렇게 상태 코드 반환용으로는 이 SQL 서버에서는 리턴 키워드를 쓸 수 있지만 이 프로시저가 수행한 그 결과값 자체를 리턴하는 용도로는 이 리턴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시저에서는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썼고요. 하지만 한편 이 프로시저에서는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 값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시저는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들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값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웃풋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값들을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는 값을 반환할 때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들도 반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펑션을 좀 살펴보면 이 펑션은 값을 반환할 때 이렇게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MySQL이나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펑션에서 값을 반환하려면 이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만 반드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턴 키워드가 필수예요. 그리고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에서는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게 가능하냐? 일부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값을 반환하는 게 가능하지만 권장을 하지 않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펑션에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일부 RDBMS에서는 이 펑션에서도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예제 같은 경우에 이 프로덕트 두 개의 정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곱셈 결과를 반환하는 그 프로덕트를 프로시저로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렇게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MySQL에서는 반드시 이 아웃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프로시저가 아니라 펑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 펑션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 함수를 구현을 하게 되면 MySQL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그 곱셈한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프로시저와 펑션은 어떤 차이가 있냐, 값을 꼭 반환을 해야 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시저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펑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무조건 반환을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로 살펴봤던 이 change 닉네임 프로시저 있잖아요.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닉네임 저장하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 작업만 수행을 하고 따로 반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파라미터가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반환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펑션은 그게 안 되죠. 펑션은 무조건 뭔가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SQL
스테이트먼트에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펑션을 호출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프로덕트 프로시저 있잖아요. 곱셈 결과를 반환하는 그 프로덕트 프로시저는 이런 식으로 SQL 문 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펑션으로 만들었다면, 스토어드 펑션으로 만들었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게 오더스 테이블에 있는 정보고요. 거기에 상품의 가격 정보와 몇 개를 주문했는지 정보를 프로덕트라는 펑션입니다.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실제 주문 가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드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QL 문 내부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프로시저라면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서 호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여부에 따라서 프로시저는 호출이 불가능하고 펑션은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 사용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은 뭐냐면 여러 개의 SQL 문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 여러 SQL 문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때 그 결과는 반영을 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애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잭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작 방식이 all or noth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이 트랜잭션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트랜잭션을 프로시저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펑션은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RDBMS에서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사용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값을 반드시 반환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아웃풋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프로시저에서 여러 개의 값들을 반환할 수도 있고 또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프로시저는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펑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고 또 SQL 문에서 포함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QL 스테이트먼트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편의성이 있다 보니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외에도 프로시저와 펑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냐면, 펑션이 내부적으로 다른 펑션이나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는지, 혹은 프로시저가 내부적으로 다른 펑션이나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리절트 셋, 그러니까 테이블이죠. 셀렉트에 대한 결과를 프로시저나 펑션이 반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프리컴파일드 익스큐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무슨 말이냐면 프로시저든 펑션이든 RDBMS에 저장돼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됐을 때에 미리 컴파일 시켜서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익스큐션 플랜을 만들어 놓는지 만들어 놓지 않는지, 이런 차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트라이 캐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와 펑션의 차이가 또 RDBMS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인데요. 먼저 다음 영상에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장단점과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제로 살펴봤던 내용들은 MySQL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RDBMS에서 SQL 문법과 스펙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영상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들 위주로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기능들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 것을 그렇게 권장을 하지를 않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백엔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밌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